마인크래프트 세상을 3조 원에 사들인 마이크로소프트. 마인크래프트가 세상에 처음 선보인 시기는 2011년입니다. 마인크래프트를 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게 무엇인지 쉽게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는 레고 같은 네모난 블록을 마음대로 쌓아서 자기만의 세상을 만드는 놀이입니다. 블록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블록마다 흙, 돌, 나무, 전자석 등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장점은 마인크래프트가 샌드박스 게임이라는 점입니다. 샌드박스는 말 그대로 모래상자를 의미합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큰 상자에 모래가 담겨 있고 거기에 여러 장난감을 함께 넣어서 아이들이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생각하면 됩니다. 모래로 이것저것 만들며 쌓아서 놀다가 부셔서 다시 만드는 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4년 9월에 모장 스튜디오를 우리 돈 3조 원에 인수하여 마인크래프트 메타버스를 손에 넣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모장 스튜디오를 인수하던 당시에는 인수가가 너무 높은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성공적인 인수라 평가합니다. 마인크래프트 메타버스에 접속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판매량이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는 컴퓨터, 스마트폰, 비디오 게임기 등에서 모두 접속이 가능한데 비디오 게임기용 소프트웨어는 2019년 기준으로 누적 판매량이 1억 7,600만 장을 넘어서 역대 비디오 게임 판매량 1위를 달성했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한 달 평균 유저 수가 1억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나라 인구의 2배가 넘는 인원이 마인크래프트 메타버스를 즐기고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를 가장 좋아하는 연령대는 초등학생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마인크래프트에서 대체 무엇을 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마인크래프트를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샌드박스 게임입니다. 마인크래프트 안에서 불국사, 경복궁, 첨성대, 타지마할, 에펠탑 등 세계의 주요 건축물들이 거의 모두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이 만든 작품도 많습니다. 현실 세계에 모이지 못하니 마인크래프트로 실제 대학의 모습과 똑같은 거울 세계를 만들고 그 메타버스 안에 모여서 대화하고 놀며 졸업식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일본에서는 역시 코로나19로 등교가 금지된 초등학생들이 마인크래프트 안에 교실을 만들고 가상 졸업식을 진행하며 이를 라이프 로깅 메타버스인 트위터에 공유했습니다. 거울 세계와 라이프 로깅 세계를 연결한 것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런 과정을 학교나 선생님이 이끈 게 아니라 초등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얼핏 보면 현란하고 화려한 게임이 아닌데 그런 게임에 세계인이 열광하는 이유, 특히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고 교육에 활용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는 이유를 깊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그 이유를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노력해서 만든 것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노력 정당화 효과라고 부릅니다. 남이 만든 것, 이미 완성된 것보다 내 상상과 노력으로 직접 만든 것을 우리는 더 값지게 여기고 좋아합니다. 마인크래프트 메타버스를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이들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현실 세계에서 충분히 주지 못했다는 미안함, 어른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그저 망가뜨리지 말고 따라오라고 지시만 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노력 정당화 효과는 어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케아에서 무거운 박스를 집으로 옮겨와서 혼자 가구를 조립하고 매우 행복해하는 어른들의 모습은 마인크래프트 메타버스 안에서 자신의 세계를 만드는 아이의 마음과 같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어른들의 성향을 놓고 이케아 효과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마인크래프트 메타버스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공부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거울 세계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어떤 거울 세계를 만들지 함께 기대하고 응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로블록스 메타버스의 주인이 된 아이들. 로블록스는 마인크래프트와 겉보기에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마인크래프트와 같이 샌드박스 게임에 포함됩니다. 2004년 데이비드 베주키와 에릭 카셀이 설립한 로블록스 코퍼레이션이 만든 메타버스입니다. 국내에서는 로블록스보다 마인크래프트 사용자가 더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로블록스가 마인크래프트를 모방해서 만들어진 메타버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등장한 시기는 로블록스가 앞섭니다. 마인크래프트는 여러 블록을 활용해서 레고 블록을 만들듯이 자기만의 세계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울 세계에서 얘기한 대로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건축물, 공간, 물건 등을 마인크래프트로 만드는 이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로블록스에서는 사용자는 로블록스 스튜디오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슈팅, 전략, 소통 등 다양한 주제의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는 처음에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자신의 세계를 마음대로 만드는 방식인 반면에 로블록스에서는 로벅스라는 자체 화폐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현금을 주고 로벅스를 구매하거나 로블록스 메타버스 안에서 로벅스를 벌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로벅스를 가지고 자신의 캐릭터를 꾸미고 다양한 액세서리를 구매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 접속할 경우 그 세계에서 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하는데 로벅스가 사용됩니다. 로블록스의 사용자 규모는 2019년에 9천만 명이었고 2020년에 1억 1,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6세에서 16세 사이의 이용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16세 미만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 로블록스를 즐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그 어떤 기업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고객을 확보한 플랫폼이 로블록스입니다. 2018년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13세 미만 아이들은 유튜브보다 로블록스에서 2.5배 정도의 시간을 보냈고 넷플릭스에 비해서 16배 정도의 시간을 로블록스 메타버스에서 보냈습니다. 로블록스에서 아이들은 타인이 만든 세계에서 노는 플레이어 역할, 타인이 놀 공간을 만들어주는 창작자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로블록스의 자신이 상상한 가상세계의 메타버스를 만들어 다른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면서 돈을 버는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게는 한 해 1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벌어들이며 자신을 도와줄 직원을 채용하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로블록스는 소셜미디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의 세계에서 함께 놀며 친구 설정, 채팅 등으로 메타버스 내의 우정을 쌓아갑니다. 앞으로 로블록스 메타버스가 어떤 모습으로 얼마나 커질지, 그리고 현재 로블록스를 주름잡는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떤 메타버스를 또 다른 세계에서 만들어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로블록스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지켜본 어른들은 보통 두 가지 의견을 냅니다. 다른 온라인 게임류에 비해 아이들이 비교적 건전하게 노는 듯해서 다행이라는 의견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별한 목적 없이 어슬렁거리고 서로 대화하면서 노는 모습을 못마땅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일의 시인이자 극작가 프리드리 본 실러는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편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육체적, 물질적 욕망과 이성적, 도덕적 욕망을 동시에 가진 존재인데 우리에게 잠재된 놀이 충동이 이 둘을 조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놀이를 통해 자유로워지며 아름다운 존재가 됩니다. 자유와 아름다움을 깨달은 인간만이 참된 목적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철학자 칸트는 놀이가 즐겁고 편한 이유는 아무런 목적이 없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가상세계 메타버스에서
우리 아이들이 목적 없이 편하게 놀도록 곁에서 지켜봐 주시고 어른들도 함께 목적 없이 놀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유롭고 아름다운 인간이 추구해야 할 목적을 더 잘 찾아낼 겁니다.